자, 세상에는 참 이렇게 저절로 꺼져가던 불도 이렇게 다시 붙는 부분에서 답이 없는 불규칙성을 갖다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승리 지금 YG 또 그리고 뭐 거기에 무슨 유 대표 또 그것이 무슨 정준영 등 기타 연예인들 향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한마디로 강남에 이 고급 클럽을 열어서 사실 이름이 클럽이지 거기에 성매매부터 시작해서 마약, 뭐 여성 제공 등이 결합되고 또 탈세가 결합된 이 다양한 형태의 한국이나 중국 상류층에 대한 성적 서비스 제공 그리고 마약이 개매지는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속될 수 있었던 데는 경찰 내부에 유착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카카오톡 이렇게 메시지가 전화기를 갖다가 이제 맡긴 수리센터에서 그 내용이 새어나갔고 그걸 입수한 변호사가 인권위원회에 갖다 줬고 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축으로는 이 정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 나아가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비처 신설 그리고 그것이 선거관련법 패스트트랙 등과 연루되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적용을 지금 한국당을 뺀 나머지 세 야당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검찰은 이게 통과되면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고 그런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입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승리를 뒤를 봐주는 경찰이 있고 그 중에 경찰총장이라고 언급된 총경은 청와대에 파견돼 있던 빽이 엄청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일반이 저렇게 유착이 되어 있는 경찰 세력에게 한마디로 자치 경찰을 시켜주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회의가 나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경찰은 경찰대로 또 폭로를 시도했습니다. 무슨 폭로를 시도했냐? 한마디로 경찰은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본인이 맞다고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확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경에 한마디로 조직 개편과 관련되고 그것이 또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지금 터져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가 하나 터졌는가 하면 승리와 그 다음에 이 유 대표라는 사람의 뒤를 봐준 인물이 경찰총장이라고 언급된 총경급 인물이 우리들 병원 관련 주간조선 보도에서 언급된 동일인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건 지금 이제 주간조선이 또 보도를 했는데요. 빅뱅의 승리와 가수 정진용 등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A 총경이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주간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규건 총경이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미 한간에 다 알려져 있고요. 이름이. 그런데 뭐 A 총경이니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사람도 사회적 공인으로서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면 실명으로 처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대학 출신인 윤규건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 경정으로 근무하다가 총경으로 승진 후 경찰청 본청의 핵심 보직으로 이렇게 영전을 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할 때 주간조선이 보도했던 우리들 병원 대출을 갖다가 이제 그게 다시 시끄러워져서 2017년에 청와대 민정실이 챙긴다 할 때 그때 직접 관련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사안을 파악하고 보고하고 경찰 내부의 수사를
이렇게 컨트롤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간 조선의 2월달 첫 보도에서요,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당시 보고를 받았던 민정비서관실 직원은 경찰 소속이었는데 지난해 2018년 8월 인사에서 경찰청의 핵심 보직으로 영전했다. 그는 산업은행 대출 및 A씨 관련, 그러니까 신모 씨 사건을 계속 체크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3월 달에 주간조선 두 번째 보도에서는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당시 사건을 보고받았던 민정비서관실 직원은 경찰 소속이었는데 지난해 8월 경찰청 핵심 보직으로 영전했다. 그는 산업은행 대출건 및 신모 씨 사건을 계속해서 체크해왔던 걸로 주간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주간조선 보도 이후 몇몇 관계자들이 경찰청 본청에서 보도 경위와 관련해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윤규건이 그 A라는 경찰관입니다. 민정수석실에 파견되어 있더니요. 자, 그런데 3월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본청 소속 윤규건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데 경찰은 윤규건을 상대로 성리와 정준영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연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경찰에 따르면 2016년 7월 이들 카톡방에서 한 참여자가 앞 업소가 우리 업소 사진을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하지 말라더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자, 그 다음에 이 윤규건 총경은 당시 강남 지역 경찰서 간부로 근무한 걸로 알려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광역수사대는 윤규건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A 총경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내용에도 이미 등장했는데 민정비서관실이 민간인 사찰 첩보와 관련해 경찰 이첩 이후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A 총경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해운업계의 비리와 관련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를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백은우 비서관의 이해 당사자 쪽이 그 한 대상이어서 그래서 경찰로 이첩하라 하고 그 진행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했고 심지어 김태우 수사관한테도 전화가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경찰이 지금 금요일 날 A 총경, 즉 윤규건 총경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승리의 동업자인 투자회사 대표 유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 밤늦게까지 이렇게 경찰이 A 총경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2016년 7월 승리와 유 씨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클럽 직원인 김모 씨가 유 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것을 봤다. 총장이 다른 업소에서 시샘에서 찌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해결해 준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올렸고 승리와 유 씨가 청담동에 몽키 뮤지엄이라는 또 이 힙합 클럽 같은 걸 열었는데 경쟁업체가 소음과 불법 구조물로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총장이 나서 해결을 해줬다는 겁니다. 여기 몽키 뮤지엄이라는 여기도 또 승리와 관련해서 각종 공중파에 직접 등장을 했던 장소라고도 합니다. 클럽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서울 강남경찰서이고 A 총경은 당시 총경으로 승진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승진 직전인 2016년 1월까지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근무했다. 생활안전과가 힘도 없는 보직 같지만은 아주 그냥 이 빼기 굉장히 좋은 보직이죠. 그래서 A 총경은 이후 지방 근무를 하다가 문재인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로 들어가서 일을 했고 작년에 경찰청으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부 보도 중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승진한 게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승진을 한 게 아니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가 있었고 또 경찰청의 핵심 보직으로 갔다라는 보직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승진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승진은 못하고 있지만 엄청 잘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경찰입니다. 자, 14일에는 유씨, 정준영 등을, 승리 등을 3명을 불러서 경찰총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군지 경찰이 물었고 애초 카카오톡 원본을 입수해서 국립위원회에 전달했던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청장의 오타인 것 같아 했지만은 대하 당사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조사해보니 총경으로 확인되었고 총경이라는 것은 일선 경찰서장 그리고 경찰청의 과장급 계급입니다. 경찰로서는 사실상 총경 이상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고위공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승리는 2017년 초 유씨의 소개로 강북 호텔에서 윤 총경을 처음 만나 3차례 식사를 했다 말했고 윤 총경은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자,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니까요. 이 윤규건 총경이 문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018년 8월 달까지도 근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근무하는 기간 내내 지금 2017년부터 다시 점화된 우리들 병원 관련 건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승리와 같은 고향인 광주의 충장중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경찰관 인사 담당관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장의 수족 같은 역할을 하는 보직에 있다. 그러니까 경찰청으로 와서 경찰청의 인사 담당관을 맡고 있어서 한마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들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승진시켜주고 낮추고 하는 부분에 핵심 보직을 맡고 있고 그것은 역시 경찰청장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경찰 고위 간부들을 키워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빼고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보직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노승일 등이 버닝썬의 배우가 최순실이라는 헛소리를 했는데 까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드러났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 문제를 방향을 돌리다가 지금 실패를 했다. 그리고 지금 윤규건 총경은 전화기를 끄두고 잠적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93년부터 경찰 생활을 했는데요. 이 경찰대 법학과 국위 출신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2019년 올해 나이가 50살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또 그 뒤에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실 파견 등을 거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본청의 인사 담당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경무 담당관실로 발령되어 있고 후임 인사 담당관을 임명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인사 담당관이 윤규건이라고 되어 있고 인사 법령 및 제도 개선, 경찰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명 및 승진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상훈, 특별 승진 등 포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월 11일자 기사에 보면 백원우 비서관이 첩보에 나온 기업과 경쟁관계인 업체 민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어요. 백운우 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감 반원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의 민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이요. 김태우 수사관은 T해운이 김기춘 비서실장, 김무성 의원과 가까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이인걸 특감반원에게 보고했지만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가 갑자기 다른 부서 소속인 백운우 비서관이 해당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 백운우 비서관의 이첩 지시의 배경에 T해운사의 경쟁사인 D해운 회장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수사관이 이인걸 반장에게 왜 갑자기 이첩을 하게 됐냐 물어보니 이 반장이 D해운 회장이 백운우한테 전화했단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관은 2017년 말 김 수사관이 작성한 증거자료에 나오는 해수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잡지 못하고 2월 12일 내사 종결했다. 그런데 민정비서관이 경찰 이첩 이후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했는데 김태우 수사관은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 소속 윤규건 경감으로부터 백은우 비서관이 이첩 사항을 챙겨보라고 한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전화대는 물론 이 사실이 그런 게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자, 그래서 김태우가 한마디로 업체의 비리에 관한 보고를 갖다가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별거 아니니까 듣기로 했다가 갑자기 민정비서관실에서 지금 연락을 해서 경찰에 이첩시키라고 했고 이후에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백은우가 챙기라고 했는데 이제 경쟁업체의 회장이 백은우한테 거기 좀 바짝 쪼아라 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윤규건이가 역할을 했어요. 결국 윤규건은 민감용의 경찰청장의 측근이고 조국의 오른팔이고, 자, 결국은 이 버닝썬 사건이 이렇게 번질 줄 모르고 지금 이런 버닝썬 사건, 더 나아가서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이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면서 한마디로 연예인과 관련된 시끄러운 사건을 터주고 그걸 확산시킴으로써 국민의 관심이 주요 연예인들이 연루된 이런 비리에 몰두하게끔 잡아놓고 다른 정치적 이슈를 덮으려고 한 것이 버닝썬이고, 두 번째로는 김학의 사건은 이 곽상도 의원과 황교안을 겨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자연 사건은 조선일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엉뚱하게 청와대 쪽에 지금 파편이 날아가서 한마디로 스스로 자살골을 넣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분은 백운우의 직계 부하이자 한마디로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공교롭게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경감 계급일 때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에서 지금 특감반원 같은 역할을 수행했고, 또 총경으로 승진해서 또 청와대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수사관은 윤규건은 핵심 보직으로 복귀한 경찰의 실세이고 현 정부의 비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닝썬이라는 부분에서 드러났지만은 연예계에서 이 좀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좀 성공한 업자와 또 거기에 성공한 가수, 이런 사람들이 실제 돈은
이런 고액의 탈세, 성매매, 마약 등이 결부된 한마디로 이 초상류층을 겨냥한 이런 고급 룸살롱 같은 클럽을 운영하고 이 클럽이 온갖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심지어 이들이 했던 하나의 클럽 중에 하나는 거기를 갖다가 소매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오면서 엄청난 탈세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규건 총경은 이 민정비서관실상하 내근팀과 친인척 팀으로 나누어진 속에서 내근팀에서 일을 하면서 백원우를 완전히 보좌해온 아주 엄청난 경찰의 역대 청와대 파견된 사람 중에서 비서관 출신이 아닌 사람 중에는 최고의 실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제일 물이 좋은 서울에서 제일 부유한 강남 지역의 강남경찰서의 클럽, 주점, 음식점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경정으로 일하다가 다음에 총경으로 승진됐어요. 이런데 경정으로 일하면 뭐 받는 것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거를 이 사람이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상납하고 총경으로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승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닝썬 사건은 결국은 윤규건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전 정권으로 직격탄이 꽂혔습니다. 자, 앞으로 이 윤규건이가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윤규건을 바짝 쪼아야 된다 생각합니다.